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림이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컷들은 이게 이렇게 지금 길게 되어 있잖아요. 책에 말하자면 하나의 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교한데 저는 이걸 어떻게 그리지? 어렸을 때 아이들이 그 동화책이라고 왜 그냥 책에다가 자기 얼굴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인어공주 이러면 그런 책 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근데 그거는 그냥 정말 얼굴만 갖다 붙여서 인쇄를 하는 그런 거고, 그런 동화책 말고 진짜 아이들이 이렇게 출판하는 동화책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정보는 처음 듣는 분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굉장히 어렵게 찾았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보냈는데, 사실 저희 딸이 성향이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아이가 글과 그림을 좋아하는데, 엄마랑 남한테 가면 굉장히 샤이한데 엄마한테 얘기할 때는 막 이렇게 얘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면서 되게 행복한 아이인데, 집에서 이렇게 스토리텔링 하는 거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누워서 자라 그러면 뭐 안 자고 계속 막 30분, 1시간 엄마랑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그런 아이들. 저는 그런 아이에게 어떤 거를 해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어려서부터 그런 이제 성향이 있어서 고민을 했는데, 이 아이가 6세에서 7세쯤 됐을 때 그림을 그리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 글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가 뭘 이렇게 시나리오 말하자면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A4지를 이렇게 막 묶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다 호치게 찍어가지고 책처럼 만들어줬어요. 애가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이렇게 넘겨가면서 여기다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더라고요. 그게 정말 아이가 하고 싶었던 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달쯤 됐을 때 이 책 한 권처럼 이렇게 내용이 잘 이어지진 않지만 그렇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걸 좀 전문적으로 잘 하게 해주면 어떨까? 근데 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처음 봤고, 그리고 차라리 뭐 수학, 영어는 가르치기가 개인적으로 아니까, 우리도 다 배운 세대니까 좀 어떻게 건드려 볼 수 있겠는데, 저는 그림을 워낙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가이드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소문에서 사실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유일하게 그 동화책 자체를 출판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직접 만든 동화책을.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지금 한 6에서 7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사실 코로나 때 모든 학원을 일단 다 쉬었잖아요. 쉬는 동안도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유일한 학원이 여기예요. 아이가 제가 요거 좀 한 달 쉬었다 가면 안 될까? 근데 자기는 여기 가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여기는 진짜 꼭 가고 싶어. 그래서 계속 저희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갔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소수로 인원을 뭐 한 3명이 수업할 때도 있고 어떨 때 2명이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좀 부담이 덜해서 마스크 쓰고 이렇게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추천해드리면서 좀 소개를 해드려 볼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메일을 통해서 예전에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대로 알려드려야지 하고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그 전에 이제 대신 알아봐 드립니다는 제가 그냥 갔다 와서 좀 느낀 점 같은 걸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가서 이제 실제 아이들 잠깐 수업하는 것도 좀 찍고, 그리고 저희 아이가 했던 거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좀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신 알아봐 드립니다는 아이들의 책을 출판하는 동화책을 만드는 바퀴 달린 그림책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퀴 달린 그림책이라는 곳이 제가 보니까 2003년부터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전국에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도 저희 센터만 알고 있어가지고 전국에 이렇게 좀 센터들이 있어서 운영을 각자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한쪽 벽면에 책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아이들이 만든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권을 이렇게 빼왔거든요. 그리고 이 책이 지금 이렇게 한 권이 만들어질 때 이 책을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해보니까 지금 한 6에서 7개월 했는데 한 3분의 2 정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보통 이제 출판을 할 때 한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이가 이제 가서 하는 수업을 저도 잘 모르다가 이번에 좀 자세히 알게 됐는데, 요걸 만약에
그 아이가 그린다 이러면 요 그림을 먼저 그릴 때도 있고 요 글을 먼저 그날 써서 요 그림 전체를 그릴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말하자면 한 판으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한 덩어리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어서 하게 되기도 하고 한 장만, 한 장면만 하기도 되고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반 동화책 유명한 작가들도 아마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막 1년씩, 그죠? 근데 아이들이 하는데 아이들 이야기는 조금 이렇게 읽다 보면 뭐 엇나갈 때도 있고 조금 흐름이 깨질 때도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이제 잡아주는 형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거는 저희 딸 그림도 그렇지만 앞부분에 이렇게 나갈 때는 처음 이제 만들어질 때 여기부터 시작하잖아요. 10개월이 걸리면 첫 달에 이렇게 만들고 뒤에 그림으로 가면 뒤에 그림이 더 잘 그렸어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보다 보면 훨씬 이제 정교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느낀 게 어제 그래서 가서 아이 딸 그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보세요. 이게 처음에 가서 그린 거거든요. 딸아이가 미술학원을 한 1년 좀 넘게 다녔어요. 그래서 뭐 요 정도 이제 2학년 때쯤 그렸던 거예요. 말하자면 3학년 초반에. 그리고 최근에 그린 그림이에요, 이거는. 네, 근데 이것도 최근에 그렸는데 최근에 거의 한 2시간 만에 그린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림이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컷들은 이게 이렇게 지금 길게 되어 있잖아요. 책에 말하자면 하나의 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교한데 저는 이걸 어떻게 그리지? 근데 요거 하면 아이 손 하나 연습하고 여기 칼 있죠? 칼 부분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이 괴물이에요. 괴물 그려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나씩 해갖고 진짜 화가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예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걸 봤더니 전체 막 뭐 최후의 만찬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작품 하나하나 인물 하나하나 다 습작으로 그려가지고 연습 다 해보고 그걸 합하더라고요. 좀 그렇게 하는지 몰랐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어떤 있으면 각각의 오브젝트를 다 그리게 해서 그 그린 거를 충분히 연습해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하는 거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지금 주 1회 저희는 수업을 하고 있고 1시간 반을 하고 금액이 15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출판할 때는 제가 이제 아직 출판 아이가 하기 전이라서 몰랐다가 이번에 여쭤보니까 요거 3권의 출판을 하면서 17만 원인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인쇄비랑. 왜냐면 인쇄비도 들고 여기 디자인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들잖아요. 괜찮다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게 남겨주는데 여기 이 친구가 한 거는 이제 한 친구는 2번째 또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저희가 뭔가 심리치료 같은 거 할 때도 그림 가지고 하잖아요. 선생님이 제가 질의서를 먼저 보내서 궁금한 것들을 쭉 적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답을 주셨거든요. 답을 주시고 저랑 이제 오디오 녹음으로 인터뷰도 했는데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아이가 그러면 이렇게 책을 만들려고 오는 건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오나요? 그랬더니 오는 아이들이 스토리텔링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아까 말씀드린 저는 되게 즐겨하고 그리고 집에서는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엄마가 주의 깊게 바쁜데 잘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거의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오면 선생님이 주도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아이가 요런 내용을 담고 싶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더 디테일하게 이제 다듬어 주는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제 그날 그러면 가서 수업을 어떻게 하지? 1시간 반 동안 그래서 지켜보니까 아이가 그날 이제 해당되는 스토리가 있으면 그 스토리에 글을 먼저 쓴다거나 아니면 생각하는 상상했던 그림을 먼저 그리고 거기에 글을 덧붙여서 쓰고 이렇게 해서 글 쓰는 페이지 하나 따로 그리고 또 그림 하나 이렇게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림도 되게 다양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저희 딸이 갔더니 저는 그림만 그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만 그리지 않고 요 책에도 있었는데 입체물도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입체물을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또 책에 넣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이렇게 해가지고 입체물을 최근에 만들고 있길래 그림책을 하는데 저 입체물을 왜 하지? 이랬는데 그 장면에 입체적으로 보여줘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네네. 그래서 딸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미술학원과 너는 지금 학원이 뭐 차이가 있어? 왜냐면 미술학원도 1년 넘게 다녔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도 비교가 되잖아요. 그랬더니 저희 딸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술학원은 선생님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명의 아이들이 똑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좀 자기 생각을 다 담을 수가 없었대요. 좀 재미가 덜했는데 본인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시나리오를 쓰고 말하자면 그거에 대한 그림을
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상력을 끄집어내는데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창의성도 발달하고 좋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러면 거기 이제 막 책들이 꽂혀 있길래 여쭤보니까 한 7세부터 온대요. 7세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온대요. 되게 다양한 층에서 오죠. 근데 이제 주로는 초등학생이 많은 거죠.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중학생들도 제가 보니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좀 지친 친구들 있잖아요. 저도 하나는 아이한테 취미로 공부하면서 힘들지 않게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힐링하러 오는, 말하자면. 네. 그래서 중학교 친구 작품을 봤는데 와 진짜 성인 못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미술학원에서는 말하자면 좀 조형적이고 그리고 약간 표현의 기술 같은 거를 가르친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그 아이가 본인이 이제 잘하는 강점이 있잖아요. 그림 중에서도 잘하는 특기랑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각자의 진도에 맞춰서 한다는 거. 그리고 거의 1대1 수업을 하더라고요. 3명이 앉아있어도 각자 다 다른 걸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하나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책을 그래서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이런 책을 만들었는데 책을 만들고 나서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 이제 되게 미술학원도 그렇잖아요. 뭐 아니면 피아노를 했는데 얘가 뭐 바이엘에서 지금 체르니 가 있든 뭔가 성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 특별히 뭐가 다를까? 이렇게 얘기를 한번 여쭤봤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은 저희가 지금 영화를 보러 가잖아요. 네.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갔을 때 영화를 직접 그냥 만들어 본 감독하고 그냥 영화를 관람했던 관객들이 보는 시선이 차이가 그렇죠. 있을 예,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건데 영화의 감독이 어떤 메시지를 위해서 어떤 연출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그걸 영화를 만들어 본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예. 책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림책을 이제 만들어 보고 그걸 이제 직접 스토리를 짜고서 했던 네. 친구들이 책을 볼 때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고 해서 이제 똑같이 책을 읽을 때 독서의 이제 작가가 주는 메시지와 효과를 분석하면서 보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도 약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책을 만들고 좀 본인이 이제 그 역할 자체가 감독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배우 입장이 아니라 감독 입장에서 다른 책을 볼 때 그게 그 통째의 어떤 내용들이 좀 이렇게 다르게 들어오고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딸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책을 읽으면 요즘에는 주인공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걔네들이 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 그래서 본인이 뭔가 표현하고 싶은 게 이렇게 있는데 어렵잖아요, 아이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이해했던 게, 선생님 말씀하셨던 이 영화 감독의 의미로, 이제 감독 입장에서, 어떻게 내용을 전개하지? 그리고 표현하는 것과 실제로 말하고 싶은 게 같은지, 그리고 또 책의 저자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그런 거를 중심으로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학원, 여기는 이제 전문 학원이니까 아까 뭐 센터도 있지만 학원에 못 오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스토리텔링을 즐긴다고 해요. 당연히 엄마한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집에서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끌고 가나, 어떻게 가르쳐 주나, 그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다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못하겠다. 근데 이런 거를 아이한테 되게 키워주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가서 수업을 듣지만 아닌 경우에는 저는 처음에 그 A4지로 이렇게 해서 아이한테 시켰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이가 수업하는 과정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조금 생겼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일단 책을 출판하는 데는 학원을 다니는 친구는 여기서 출판을 하지만 출판하는 데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나중에 책으로 엮을 수는 있을 테고 여기에서 아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일단 처음에 쓰더라고요. 한 장으로 주인공이랑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간략하게 내용을 써요, 먼저. 그렇게 쓰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아이가 얘기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얘기를 다 써놓고 하질 않더라고요. 얘기를 그날 이거를 했어요. 만약 이게 뭐 일주일 넘게 걸렸어요. 그럼 그 다음 주에는 이 얘기를 생각하면서
다시 그 다음 얘기를 또 만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글을 싹 써놓고 거기에 그림을 맞추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림이 있으면 아이가 어떤 날은 이 한 컷을 그리는데 파스텔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물감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장면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클레이 같은 걸로 클레이 아트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제가 좋다고 느낀 것 중 하나는 글을 쓰면서도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고 장면을 그리면서도 또 거기에 내용이 좀 부족한 걸 또 글로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좀 하면서 부족한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요 뒷부분을 이렇게 하다가도 요 내용이 조금 틀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앞에 와서 그 내용을 또 해서 그림을 또 완성해서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정을 중시하는 작업이구나. 그래서 아이가 하나의 완성도를 가지기 전까지 과정을 되게 즐기게 되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책이 이렇게 딱 나오면 저희 딸은 그럴 것 같은 게 이게 저도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아웃풋을 하나 이렇게 딱 나오면 네, 성취감이 느껴지잖아요. 일단은 내가 정말 작가가 된 것처럼. 그리고 표현력도 되게 좋아지고 문장력도 저는 그래서 아이가 글쓰기 능력도 굉장히 좀 좋아졌고 또 그림 실력도 좋아졌는데 그림에서 좋았던 거는 굉장히 디테일이 강해졌어요. 왜냐면 아까 그 얘기에 왜 좀 부족한 부분을 그림으로 또 채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에 그걸 다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자료 받으면서 보니까 어떤 친구가 여기 늑대와 종달새라고 이 친구 8살이었나? 그때 어린 친구인데 너무 이제 이 친구 그림들이 좋아가지고 그때 전시도 따로 되고 이 친구 거는 책이 아예 서점에서 팔리기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책을 만들지만 여기 보니까 2009년에 뭐 반디에르니스에서 특별 판매되었다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 굉장히 이제 많은 책들을 만들게 되고 그 친구들 중에서 또 이제 판매할 수준까지 되는 어떤 책들을 이렇게 또 추려가지고 판매처에 판매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이 책을 하면서 사실 제일 그 사랑하는 곳이라 저도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사랑할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어요.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가져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자세히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선생님이 저희처럼 마음이 급하거나 바쁘지 않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가면 애들이 얘기를 엄청 쏟아놓더라고요. 촬영 갔을 때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막 다 자기 얘기하기 바빠요. 근데 그 얘기를 이 친구 얘기도 들어주고 이 친구 얘기도 들어주고 충분히 들어주니까 아이가 신이 나서 그걸 계속 더 얘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엄마가 그 역할을 하려면 정말 이제 되게 차분한 상태에서 릴렉스된 상태에서 이렇게 내가 1시간 충분히 들어줘 이런 마음이 쉽지 않잖아요. 예, 근데 집에서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거를 습작처럼 저희 딸도 몇 번의 그 A4 용지를 가지고 집에서 사실 하고 여기를 간 건데 그렇게 해서 아이가 그림을 좋아한다 그러면 굉장히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거. 선생님도 핵심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를 자꾸 독려해주는 거. 엄마가 할 역할은 그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미술 같은 거 조금 흥미를 보일 때 정말 잘한다고 해주면 더 하게 되잖아요. 네, 저는 제가 워낙 미술을 사실 못해서 아이가 미술을 잘하는 게 좀 신기하긴 했어요. 그래서 계속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그림을 지금 저보다 월등히 잘 그리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글을 써면 글이 너무 애들 거는 다듬어지진 않았지만 애들 눈으로 보는 그런 좀 또 그 감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맑고 예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키워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찾아보고 했는데 이렇게 동화책을 만드는 곳을 알고 계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처음 이게 지금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네, 거죠? 보니까 2003년부터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그래도 좀 됐죠, 그죠? 그래 좀 됐네. 네네. 네, 근데 저희 이거 지금 대신 알아봐 드립니다. 네. 한다는 것 때문에 네, 저도 옛날 저희 아이도 작가가 되는 게 꿈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옛날에 7살 때, 8살 때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게 네. 몇 권이에요. 네네. 사실 저희는 이거를 모아가지고 네. 진짜 출판을 해줘야겠다 그쵸, 그럼요.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이어지질 않아요 절대적으로. 그쵸. 근데
내용을 봐보니까 거기도 진짜 자세하게 네. 그림이 그려가지고 추리 소설이에요. 저희 아이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데 네네. 되게 진짜 이게 7살 때 우리가 이런 걸 했다고 할 정도로 그때부터 되게 신기한데 오늘 이걸 들으면서 왜 이런 거는 생각을 못했을까. 그때 이런 게 있었으면 내가 이게 되게 마음 복잡하잖아요. 그쵸. 이거를 내가 출판을 해준다 맞아요. 생각하는 맞아요. 건 되게 쉽지 큰 않죠. 일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어디다가 꼽아놓은 상태 정도밖에 안 되는 거를 이렇게 해서 한 권으로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면 좋죠. 진짜 얼마나 인생에서 좋을까. 그쵸. 그런 이거를 생각이 드네요. 제가 컸을 때도 보면 내가 어렸을 때 이 8살, 9살에 이걸 만들었지 이렇게 될 텐데 근데 미술학원 다니면서 그 미술 그렸던 거 있잖아요. 1년 반 정도 그린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근데 그게 낱장으로 사실 파일 형태로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개별 주제를 가지고 했으니까 그 나름대로 또 좋은 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이가 이제 그걸 하고 요번에 이제 그 올해 들어서 하고 있으면서는 이렇게 완성품으로 딱 하나를 가지고 논문처럼 어른들을 이게 너무 좋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되니까 사실 이미 이제 뭐 아이가 늦었네요. 근데 상당히 많이 해놨잖아요. 그걸 좀 다듬어서 글로 이제 출판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저도 요즘에 글쓰기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이걸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저희 딸은 힐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린애가 뭐 힐링할 게 있나라고 솔직히 생각했는데 너무 마음이 편안하대요. 원하는 대로 표현이 안 되거나 할 때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 하면서 스트레스도 받는데 그 스트레스를 선생님이 만약 손도 그때 표현을 어떤 거를 칼을 잡고 있는 걸 이렇게 그리고 싶은데 자기는 이렇게 어렵지. 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손 잡는 것부터 다시 다 연습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잡는 거 얘는 이렇게 이제 보고 관찰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선생님은 그 그림을 가르치는 선생님. 그렇죠. 제가 안 그래도 전공을 여쭤봤는데 이 선생님은 미술 쪽을 전공하신 분이고 글을 쓰시는 분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작가 선생님이 오셔갖고 글은 봐주고 그리고 미술은 이제 미술하는 선생님이 또 봐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거 지난 그 주에도 또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냥 전화번호만 사실 알려드렸어요. 근데 알려드리고 나서 좀 진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한번 알려드리면 되게 도움 되겠다. 집에서 또 이런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쭉 보여드린 것처럼 해서 여기가 만약에 14컷 정도가 들어간다 하면 14컷을 파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완전히 하기 전에. 예, 그래서 학원에 갔더니 이게 파일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리어 파일 있죠. 투명한 거에다가 네, 거기에다가 저도 이 방법을 아니까 좋더라고요. 한 장을 이제 글 쓴 걸 넣고 그 다음 장에는 이 그림 한 장을 넣어놓으면 도망 다니지 않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서 전체 하나가 되면 이렇게 해갖고 디자인을 의뢰하고 출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더라고요. 출판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7세, 8세, 6, 7, 8세는 그 말이 엄청 많아지고 자기 공상이랑 상상이 엄청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애들이 가장 많이 쓰고 맞아요. 사실 누구나 꼭 얘가 사실 그런 네. 문학적인 자질이 아니더라고요. 있고 아니고를 떠나서 누구나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런 이제 요렇게 뭐 전문적으로는 아니어도 집에서 방법을 알면 좋죠. 그렇게 해서 파일에다가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책처럼 볼 수 있게 해준다거나. 그거 진짜 저는 일기장도 보관하는데 이게 진짜 추억이 될 것 같은 게 뭐 7세 때 하나 파일집 하나 해놓은 거 1년 정도를 보고 한 권을 만든다 생각하면 8세 때, 9세 때 그럼 아이 발전도 보이지만 그때 아이 생각이 보이니까 그걸 다시 저는 예전 그 A4를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시 보는 게 되게 행복하고 좋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이 있다 처음 들어보신 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이런 재능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키워주면 진짜 창의력이 정말 좋아지는 것도 있고 아이의 생각도 그 그림에 다 담아있기 때문에 색감이나 그림 표현에도 아이 성격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